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금 이 시각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6% 반등한 가운데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중국 판매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지난주 큰 폭으로 내려앉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던 우리 반도체주 오늘은 반등에 나섰고요.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담이 열린 가운데 논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 보이고요. 지난주 신작 공개 이후 급락세를 보였던 NC소프트를 중심으로 게임주는 상승 반전에 나섰습니다. 아이온2의 일간 사용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매출 기여도가 높아지며 빨간불. 마지막으로 오늘 밸류업 테마도 올라서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정기에는 방어주, 상승기에는 추종주로 부각된 은행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토픽 더 자세히 만나보시죠. 먼저 반도체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이 막히면서 엔비디아 매출에도 큰 타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H200의 판매가 풀리게 되면 상황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H200은 H100보다 약 1.4배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급 모델인데요. 다음 자 함께 보시면 특히 미국의 수출 통제 속에서 중국은 자체 칩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이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무엇보다 우리 반도체 업계에 분명한 호재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 H200에는 처음으로 HBM3E가 적용되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었고 SK하이닉스 역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만큼 두 기업 모두 공급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와 맞물리면서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기존 TC 본딩으로는 12단에서 16단까지 가능하지만 이 HBM 경쟁이 20단 이상의 고적층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칩과 칩을 직접 붙이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사실상 필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범프 없이 구리를 직접 접합하기 때문에 두께를 더 얇게 만들고 열과 변형 문제를 줄일 수 있고요. HBM4, HBM4E 그리고 HBM5로 갈수록 적층 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메모리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이 HBM 시장이 누가 더 높게 쌓느냐의 경쟁으로 향하면서 20단 이상의 고적층 기술을 선점한 기업이 AI 시대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삼성전자는 16단부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16단까지는 기존 공정으로 대응을 하되 20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와 함께 한화세미텍, LG전자 등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후공정 기술력 확보가 업계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더와 어닐링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증권가에서는 HBSP 그리고 한미반도체 등을 수혜 섹터로 꼽았습니다. 이번 H200의 중국 판매 허용의 논의가 실제 수출 허용으로 이어질 경우에 한국 메모리 업계의 기술 경쟁력과 수혜 기대감은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 주목받을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 선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게임주 소식도 확인해 볼까요? NC소프트의 신작 아이온2가 출시 직후에 잡음에도 불구하고 초반 흥행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시 사흘째 기준 일일 활성화 이용자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용자 트래픽이 빠르게 올렸는데요. 그간 NC소프트는 신작을 공개하고 급락했다가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을 지속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출시 초기에는 접속 오류와 과금 논란으로 투자 심리가 흔들렸지만 빠른 소통과 콘텐츠 조정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PC 자체 결제 비중이 90%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매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게임주 중에는 콘솔 시장도 눈여겨 봐야겠는데요. 국내 게임사들은 내년 콘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에 글로벌 콘솔 시장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면서 사실상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2034년엔 시장 규모가 1,1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6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콘솔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은 만큼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국내 게임사들에선 이 콘솔 장르가 필수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대작 라인업도 많은데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NC소프트의 썬더시티와 타임테이커즈, 크래프톤의 서브노티카2, 넷마블의 이블웨인까지 대부분 글로벌 콘솔 플랫폼을 겨냥한 작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콘솔 시장에 의미 있는 존재감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온2의 초반 흥행이 NC소프트의 실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시를 해보시죠. 해당 이슈들에 대한 이 시각 관전 포인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섹터에 대해서 기술적인 진화와 함께 본더 장비 시장 자체를 수조 원 규모로 재편할 기술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차세대 메모리 패키징 공급망의 판도를 바꿀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한 만큼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의 중장기 토픽 미리 선정해두면 좋겠고요. 이어서 게임주, 그중에서 NC소프트에 대해서 증권가에선 NC소프트가 내년 매출 목표인 2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신작에서 최소 6천억 원의 매출이 필요한데 내년 아이온2의 매출이 최대 7,700억 원을 기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이용자 그리고 셀럽의 진입으로 이렇게 선순환의 효과가 증폭할 거라면서 매출 우려는 순진한 판단이라고 강조한 점 특징적이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증시 키워드 살펴봤습니다.